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도 해당되는지,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택시나 버스, 지하철에서는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세부적인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일단 국비 8조 1천억입니다. 교부했습니다. 7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지급 시작되는데 그 전에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 7월 18일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을 받았다거나 지시를 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주민센터로 전화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직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대답하기 어려웠던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번호 기억해 두시고, 혹시 오늘 정보 보시면서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1670-2525 여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7월 18일 금요일 날 오픈되니까 이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국민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내용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는지 일단 질문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기셔야 되는데요. 태어날 신생아입니다. 출생 예정인 신생아 받을 수 있느냐? 반대로 6월 18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리 신청 어떻게 합니까? 대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인들, 또 노인들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국민,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추가 지원 금액을 받는 방법, 여기에다가 취약계층입니다. 자사행계층이나 저소득층, 미성년자입니다. 어떻게 지급받는지,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불가능 매장, 배달 앱 키오스크나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시스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택시에서 쓸 수 있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번 1차 지급 대상이 되느냐? 반대로 6월 18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 사망한 경우 제외되느냐?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일 2025년 6월 18일인데 이때 이후입니다. 6월 18일 이후 태어났다 하면 일단은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출생신고한 이후에 이의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야 되는데, 다만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이 사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까지는 출생신고를 마쳐야 되고 이의신청도 모두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경우인데요. 마찬가지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이때 이후 돌아가셨다 하시는 분들, 본인 돌아가셨으니까 신청할 수 없겠죠. 대리 신청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가신 분이 소비 쿠폰을 이미 지급받았다, 이때는 잔액은 환수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이 세대주 내에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 받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남아있는 소비 쿠폰 잔액을 지류형이나 카드형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비 쿠폰을 받고 사망했다 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잔액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시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리 신청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성인이라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일은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 이분들은 모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세대원 아니면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이런 분들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받으셔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증빙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지급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필요하고요. 지급 대상자 명의의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지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신청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 신청해드리겠다 한다면 부모님의 신분증,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의 신분증까지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대리 신청 갔다가 우왕좌왕, 그러니까 증빙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날씨도 더운데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면 정말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증빙 서류에 대해서 특히 주소가 다른 분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대리 신청하실 때는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군인입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군인은 따로 신청합니다. 나라사랑카드, 군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았을 때는 군마트 PX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혹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입니다. 여기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류형입니다. 종이로 만든 지역사랑 상품권을 소속하고 있는 부대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군인이 만약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군인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원본이 아닌 사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위임장을 촬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위임장 사진 그리고 현역 복무 확인서 이것도 사진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두 개를 함께 제시해주면 대리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국민 어떻게 신청하느냐? 대리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형제 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 신청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형제 자매까지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다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는 대리 신청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형제 그리고 자매까지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리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요양병원 계신 분들 실제 위임장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 신청하겠다 하는 분들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 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 이런 서류를 구비하셔서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입니다. 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찾아간다는 뜻인데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추가 지원 금액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준일입니다. 6월 18일 이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까지 마쳤을 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가능합니다.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 또는 서울 사시다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모두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소비 쿠폰
쿠폰을 지급받은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 이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도 가능하고요. 이사하기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나중에 사용지역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면 이때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을 비수도권은 2만 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애매한 내용인데요.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들 소비 쿠폰 4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취약계층 자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취약계층 자격 기준 차상위 계층입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1인당 30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준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분들입니다. 기준일 당시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격이 변동되었다 하시는 분들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 세대주가 지금 없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 일단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 미성년자입니다.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세대주 내에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 자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지급 요건 예시를 한번 보시면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때 신청 가능하고요.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 불명자일 경우 세대주가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로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때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입니다.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인데요. 이혼이나 별것 때문에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과 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때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처입니다. 일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입점 매장입니다. 임대 매장인데요.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약국, 꽃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 사용 불가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사용 불가합니다. 편의점은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앱도 사용 불가한 건지.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 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매장 점주에게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배달 앱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배달 기사를 직접 만나서 자체 단말기에서 결제하게 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에서 미리 결제하지 마시고 음식이 왔을 때 이때 배달 기사에게 직접 단말기를 사용해서 계산하겠다. 이때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택시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택시는 다만 연매출 30억 이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가급적 개인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요, 선불 교통카드 사용 안 됩니다.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